자, 그리고 게임을 할 때 조작감은 안녕하세요, 랩터입니다. 오늘은 아이폰 12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거의 2달 정도 사용해 봤는데요. 이번 세대에서는 바뀐 부분도 있고요.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안 좋았는지 지금 바로 리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출격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출격! 자, 먼저 디자인입니다. 아이폰 12부터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둥근 스타일의 외관과 달리 이렇게 각진 디자인으로 바뀌었고요. 아이폰 5의 디자인과 비슷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디스플레이는 6.1인치 19.5대 9 비율이고요. OLED 슈퍼 레티나 XDR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라믹 보호막이 적용되어 있어서 스크래치에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실제 사용기를 봐도 스크래치에 강한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도 저처럼 이렇게 강화 보호 필름을 붙이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밝기는 625니트이고 HDR이 적용된 영상은 1200니트의 최대 밝기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이경 논란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 디스플레이 이 측면 프레임과 만나는 곳에 이격이 일정해야 되는데요. 일정하지 않아서 한쪽 틈이 넓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자세히 보시면은 제가 산 아이폰 12는 이 상단부 쪽이 틈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반면에 하단부는 틈이 거의 없죠. 자, 이것이 만약에 쏠림이 심해지면 방수가 제대로 안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페이스 아이디는 3년 동안 바꾸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아마도 내년 아이폰 13에서는 노치 면적이 작아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그리고 이 측면이 잘 벗겨진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케이스를 끼우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크기는 노트 20 울트라처럼 부담스러운 크기도 아니고요. 남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적당한 크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갤럭시 S20 FE보다는 작은데요. 폭은 비슷하기 때문에 각이 진 것 치고는 그립감도 괜찮습니다. 거기에 케이스를 끼우면 그립감은 더 좋아지고요. 자, 무게는 162g인데요. 전작인 아이폰 11보다 32g이나 가벼워졌기 때문에 무겁다는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배터리 용량을 줄였습니다. 서로 장단점이 있죠. 무겁다고 하니까 이 애플의 대답은 배터리 용량 자체를 줄여버리는 클래스. 대단합니다. 자, 후면을 보시면은 이 용달 블루라는 놀림을 많이 받은 색상입니다. 지금은 익숙해져서 이상한 느낌은 전혀 없고요. 아이폰 12 프로 맥스처럼 이 카메라 부분이 튀어나온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카톡티가 있기 때문에 이 바닥에 놓고 사용하기에는 조금 불안하면서 불편합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케이스를 끼우고 사용하시면 수평을 잘 잡아주기 때문에 바닥에 놓고도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맥쉐이프 충전기나 카드 지갑 같은 액세서리를 붙이기 위해서 동그란 자석이 기기 안에 내장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가방 같은 데 넣고 다니실 분들은 청소를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자성이 있기 때문에 철가루 같은 것들이 달라붙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은 실사용성입니다. iOS가 현재 14.2 버전이 설치되어 있고요. 아이패드 OS와 많이 비슷해졌습니다. 일단 위젯을 사용하는 부분이 추가되어서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특히 위젯을 이것저것 꺼내 놓으면 공간 효율성이 떨어지는데요. 자, 이렇게 위젯 스택 기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크게 바뀐 부분이 안드로이드처럼 웹 서랍이라는 것이 생겼는데요. 이건 역시 카테고리별로 자동으로 분류해서 알아서 정리를 해줍니다. 성능은 A14 바이오닉이 적용되었고요. 5나노 공정의 최신 AP입니다. 나노가 작아질수록 전력 효율이 좋아집니다. 자, 긱벤치를 돌려봤는데요. 싱글 코어는 전작 대비 거의 300포인트 정도 더 높게 나오고요. 자, 멀티코어의 성능은 전작 대비 거의 500포인트 더 높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게임을 할 때 조작감은
괜찮은 편입니다. 이 세로 길이도 어느 정도 길기 때문에 손이 큰 분들이 사용하셔도 불편하지 않게 사용할 수 있고요. 하지만 장시간 게임을 하면 발열이 심해지고 배터리도 빨리 소모되기 때문에 보조 배터리는 필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두 손으로 사용을 해도 적당한 크기이기 때문에 남녀 모두 불편함 없이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카메라입니다. 이렇게 지금 후면을 보면 와이드와 울트라 와이드가 있는데요. 와이드는 12메가픽셀이고 f1.6이고요. 울트라 와이드는 12메가픽셀의 f2.4입니다. 그리고 모두 OIS를 지원하고요. 전작인 아이폰 11은 와이드 카메라만 OIS를 지원했죠. 자, 그리고 야간 모드도 와이드와 울트라 와이드 모두 지원을 합니다. 자, 주변 밝기에 따라서 노출 시간을 자동으로 조절해 주지만 자, 이렇게 노란색을 눌러서 끄거나 시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배율은 0.5 배율인 울트라 와이드에서 1 배율인 와이드까지 애플의 주장은 광학줌 및 2배율이라고 합니다. 맞기는 맞죠. 그리고 와이드에서 디지털 줌 500까지 당길 수 있고요. 망원 렌즈가 있는 갤럭시 S20FE처럼 30배 줌은 안 되지만 어차피 10배 줌을 넘어가면 선회도가 굉장히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와이드로 찍은 사진인데요. 머신러닝의 성능이 좋기 때문에 디테일한 표현력이 좋습니다. 울트라 와이드로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 역시 넓지만 전체적인 초점을 잘 잡은 사진이고요. 날씨가 흐리지만 밝게 잘 찍은 것 같습니다. 자, 인물 사진은 자, 이렇게 6가지로 찍을 수 있고요. 자, 사람의 얼굴을 포함한 사진은 찍고 나서도 모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풍경이나 사물은 안 되고요. 자, 비디오 촬영은 4K 60프레임까지 지원이 되고요. HDR 촬영은 4K 30프레임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화질과 프레임 선택은 우측 상단에서 바로 할 수 있고요. 이제는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조명 같은 밝은 사물을 찍을 때 나타나는 고스트 현상은 여전히 발생했습니다. 자, 전면 카메라 역시 인물 모드 사진을 찍을 수 있는데요. 후면 카메라와 동일하게 6가지 모드로 찍을 수 있습니다. 자, 얼굴을 포함한 사진을 찍어야 나중에 모드를 바꿀 수 있고요. 자, 동영상은 후면과 마찬가지로 4K 30프레임까지 찍을 수 있고요. HDR 동영상을 찍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스피커입니다. 아이폰 11과 큰 차이를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비슷하고요. 볼륨을 최고로 높인 상태에서 고음 영역대가 조금씩 찢어질 때가 있었고요. 스피커 출력 자체가 작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자, 다음으로 배터리입니다. 용량이 2815mAh인데요. 전작인 아이폰 11보다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A14 바이오닉이 아무리 5나노 공정에서 제작되었다고 해도 소모율은 아이폰 11보다 빠른 것 같습니다. 게임을 하지 않으면 외출해서 10시간 정도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 게임을 하신다면 충전기는 필수이고요. 특히 게임을 장시간 한다면 발열이 상당합니다. 자, 충전 시간은 맥쉐이프 충전기를 사용하면 30%에서 거의 1시간 40분에서 1시간 50분 정도 걸립니다. 만약 5W 충전기를 사용하신다면 더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아이폰 12부터는 충전기를 빼버렸는데요. 막상 사용해보니까 기존 충전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큰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고요. 특히 아이폰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요즘 집집마다 타입C 포트를 가진 충전기를 하나씩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봉되어 있는 충전 케이블을 사용해서 충전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무선 충전기를 가지고 계신다면 삼성이든
다른 회사의 무선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아이폰 12가 노치 디자인으로 나온 지 3년 만에 외관 디자인이 바뀌어서 나왔는데요. 각진 디자인도 사용해보니까 그립감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나름 측면 색상은 잘 뽑았다는 느낌도 들었고요. 디스플레이도 아이폰 11에 비해서 OLED를 탑재해서 업그레이드 되어서 괜찮은 사용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5G 통신을 달았다는 이유로 가격이 무려 10만원 인상된 109만원으로 출시되었고요. 특히 256GB의 가격은 130만원이기 때문에 아이폰 12 프로와 5만원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12를 구매하실 분들은 128GB를 추천드리고요. 그 이상부터는 아이폰 12 프로를 구매하시는 것이 가성비 면에서는 더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이폰 11을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패스하시고요. 내년에 아이폰 13을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자, 이상으로 아이폰 12 리뷰였고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